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이현장서의 우사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미 본 것 같은 제목이라고요? 데자부를 경험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제목을 보시고도 아셨겠지만 예전에 다루었던 피콜로 대마왕의 2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전 영상을 오랜만에 조금 봤는데 영상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그냥 새로 정리해서 예전에 재미없었던 내용을 다 버리고 예전 내용 반 그리고 새로운 내용 반을 골고루 섞어서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과거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셨다고 해도 영상의 반 정도는 새로운 이야기이므로 분명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드래곤볼 작가가 가장 좋아하기로도 유명한 캐릭터가 피콜로잖아요. 그 피콜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피콜로 대마왕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입장 가야지. 이번 영상에서는 피콜로 대마왕은 나메크 성인 중에서 최고 약골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요, 피콜로 대마왕은 지구의 보스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했죠. 피콜로 대마왕이 손오공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무천도사가 젊었을 시절에 등장했을 때는 완벽하게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무천도사와 학도사의 스승인 무테드도사가 마봉파라는 기술을 사용해 피콜로 대마왕을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 기술이 없었다면 지구인으로서 피콜로 대마왕의 힘을 누르기는 불가능했었겠죠. 그뿐인가요? 피라프 일당으로 인해 다시 부활된 피콜로 대마왕은 다시 한번 그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드래곤볼을 사용해 젊음을 되찾고 피콜로 대마왕 최고의 힘을 자랑하게 되죠. 이때 피콜로 대마왕의 전투력이 무려 260입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나의 피콜로 대마왕이 전투력 260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피셜입니다. 아니, 나메크 성에서 등장한 나메크 성인들을 보면요, 전사 타입이라고 하면 기본 전투력 1000 이상은 될 거예요. 설마 피콜로 대마왕도 손오공처럼 전투력이 너무 낮아서 지구로 보내진 게 이거 정사가 아닌 게 됐죠. 설마 피콜로 대마왕도 사이어인의 하급 전사들처럼 전투력이 낮기 때문에 약한 지구와 같은 별에 보내진 하급 나메크 성인일까요? 정말 지구는 약한 외계인들의 집합소란 말입니까? 피콜로가 지구에 온 이유도요, 드래곤볼 원작에서 살짝 이야기는 해줘요. 최장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메크 성에 기상이변이 생겨서 모두 죽게 되지만 단 둘만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나메크 성인의 등치 큰 최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메크 성인 중에서도 천재로 불릴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바로 피콜로입니다. 게다가 피콜로가 자신을 분리하지만 않았다면 프리저를 능가할 만한 실력이라고 말까지 해줍니다. 아니, 그렇게 천재고 재능도 많은데 왜 과거를 기억 못하... 요즘 특히나 드래곤볼 슈퍼 모로편에서 나메크 성인들이 다시 등장을 해서 제가 이번 이야기를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모로가 나메크 성까지 가서 나메크 성인들을 공격해서 드래곤볼을 뺏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바램도 포함해서요, 피콜로가 다시 한번 주인공 격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나메크 성은 아니지만 지구에서 피콜로의 전투가 등장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얼마 페이지 분량도 없이 순삭으로 끝나고 말았죠. 무엇보다 원래 두뇌라고 하면 피콜로인데 이번 모로편에서는 힘만 부족한 게 아니라 피콜로가 자랑하는 두뇌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로의 부활을 놓칠 뻔한 실수도 범하게 되고요, 기술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전혀 피콜로다운 어떠한 전술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아직 모로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피콜로가 등장을 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나메크 성인에게는 동화 또는 융합이란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모로편에서 나메크 성인들의 동화, 그러니까 합체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피콜로에게 몰빵을 해주면 피콜로가 슈퍼사이어인 블루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다시 한번 엄청난 전사로 태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정말로 모로편에서 모든 나메크 성인들이 동화를 해서 한 전사에게 몰빵을 해 주었지만 모로의 원샷으로 원킬을 당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피콜로 대마왕의 전투력이 260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젊음을 얻은 피콜로 대마왕의 풀파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신의 전투력이 피콜로 대마왕보다 높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22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오공이 피콜로 대마왕을 무찌르고 신전에 올라갔을 때 신이 피콜로 대마왕이라고 생각해 공격한 손오공을 손가락 하나로 튕겨버렸던 장면 때문에 신의 전투력이 220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미스터 포퍼와의 수련을 봐도 손오공은 무작정 달려들며 힘과 스피드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신과 미스터 포퍼의 움직임은 전혀 달랐습니다. 손오공에게 마음을 비우고 쓸데없는 움직임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미스터 포퍼가 말하길 이것도 신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아마 단순한 힘과 스피드만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손오공이 새로운 차원의 수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시키기 위해서 추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피콜로 대마왕을 무찌른 손오공이 신이 피콜로인 줄 알고 공격을 하자 신이 죽었다. 또는 신의 전투력이 피콜로 대마왕보다 높은 400이라고 쳐요. 그러면 전투 타입 피콜로 대마왕은 도대체 뭔가요? 신보다 전투력도 낮고 능력도 모자르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해도 신의 전투력이 피콜로 대마왕의 전투력보다 낮지 않으면 이야기가 이상해져요. 게다가 또 하나, 미스터 포퍼의 전투력은 1030입니다. 이런 미스터 포퍼가 신에게 배우고 있어요. 드래곤볼 Z 애니메이션 기준이긴 하지만요, 슈퍼 사이어인이 된 손오청과 트랭크스를 미스터 포퍼가 잡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슈퍼 사이어인인 이 꼬맹이 둘과 미스터 포퍼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르겠죠. 아마 이 꼬맹이들은 기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스터 포퍼에게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미스터 포퍼 그렇게 강했다며 라데츠 편이나 베지터 편에서 좀 도와주...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피콜로가 자신을 불리하지만 않았다면 프리저를 능가할 만한 실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마지막 변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말이 사실이라면 피콜로 대마왕의 전투력 260 더하기 신의 전투력 220은 최소 53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모로편에서 나메크 성인들이 몇 명이나 동화를 했습니까? 그런데 모로에게는 한 방에 가버렸죠. 네? 동화는 네일과 피콜로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융합은 원래의 몸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최근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2019년 12월 V점프에 나메크 성인의 설정을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사 타입 나메크 성인들만 융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화가 아니라 융합이요. 이 전사 타입들이 원래 한 몸이 아니잖아요. 결국 동화나 융합이라는 단어 자체에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동화나 융합은 전사 타입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과 합체한 피콜로는 전사 타입인 거야? 드래곤볼을 다룰 수 있으니 용족이 아닌 거야? 아마도요. 피콜로는 최장로가 기억할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올인원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래곤볼을 다룰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용족이겠지만 몸이 분리가 안 됐고 원래의 한 몸이라면은 프리저를 능가할 만한 힘이라고 한 것을 보면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강한 거예요. 도저히 단순한 용족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피콜로만큼은요, 다른 나메크 성인들과 다르게 어떠한 타입인지 나눌 수 없는 완벽한 슈퍼 나메크 성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뇌피셜이긴 하지만요, 원래 몸이 하나였기 때문에 융합이나 동화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원래부터 강했던 하나의 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과 피콜로의 융합은 다른 나메크 성인들의 동화나 융합과는 차원이 다른 파워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도 싶었습니다. 다시 피콜로 대마왕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피콜로 대망은 몸이 분리되지만 않았다면 원래 전투력 53만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분리된 이후 전투력 260이 되고 그 작은 힘으로 지구인들을 짓밟고 있었죠. 힘이 약해진 것은 분명 아쉽지만 지구인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메크 성인들은 보통 키가 크고요. 최대 1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장로 옆에 서있던 소노반이나 크리링은 햄스터처럼 보일 만큼 작았죠. 원래 원작 만화에서는 피콜로가 손가락이 4개입니다만 장애인 비하라는 항의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고요. 만화책과 다르게 애니메이션에서는 피콜로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손가락 4개는 상당히 어려워서 손가락 5개로 바꿨다는 말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진이 피콜로의 손가락이 4개라는 사실을 잊고 5개로 그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나메크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남녀, 성별 구분이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최장로가 했겠죠. 입으로 알을 낳아 번식합니다. 팔다리가 잘려도 도마뱀처럼 잘린 부분이 재생됩니다. 네일과 프리자의 싸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재생이 된다고 체력까지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닌 듯 싶고요. 나메크 성인은 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드래곤볼 Z에서도 60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손오공이 미래의 트랭크스와 엉망이 된 미래의 이야기를 듣고 인류 따위보다 가족이 죽는다는 사실 따위보다 싸우고 싶어 두근거린다는 이야기뿐 인조인간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을 때 피콜로가 멀리서 들을 수 있었기에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었죠. 예전에 나메크 성인과 프리저 일당과의 전투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투력 1000 정도로 우리화해보겠다고. 전사타임 나메크 성인들을 봤을 때요, 보통 전투력이 1000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투력 53만을 능가하는 피콜로나 42,000 정도의 네일은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 같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피콜로 대마왕은요, 약골이 아니에요. 사실 엄청 강한 슈퍼 나메크 성인입니다. 실제로 신과 피콜로가 합체되었을 때 인조인간 17호와 비슷한 수준의 힘을 얻기도 했었고요. 당시 나메크 성인이면서 슈퍼 사이어인의 힘을 능가하는, 당시에는 베지터까지 놀랄 정도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피콜로 대마왕의 전투력이 260이니까 약하다고 하는 것은 피콜로 대마왕만 봤을 때 이야기고, 본래의 피콜로로 봤을 때는 절대로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드래곤볼 연재에서 최초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인기 캐릭터들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등 무시무시한 강적으로 피콜로 대마왕이 인상에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피콜로 대마왕이 본래의 신과 하나였다면, 그리고 선한 피콜로가 되려고 했다면 라데츠가 지구에 왔다고 해도 피콜로에게 당했을 것이고요. 그 피콜로의 무시무시한 힘 때문에 네포와 베지터가 지구에 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고요. 피콜로가 악이 되려고 했다면 지구에 어린 손오공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구는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천재 나메크 성인답게 이제는 강한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슈퍼사이어인 블루를 능가할 수 없다면 전술가처럼 두뇌를 사용해서 피콜로만의 자리를 찾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전 영상에 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